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, 이 조합이 사실, 그렇게 바로 연결될 만한 조합이 아니어서, 딱 캐스팅하시고 촬영하시니까 좀 뭐 반전의 매력이 있는 멤버라든지, 뭐 케미가 생각보다 예상하지 못하게 잘 맞았다, 이런 비화 같은 거 있으면 조금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사실, 촬영 들어가기 전에 이제 섭외 사전 미팅을 할 때부터 이미 각각의 출연자분들에 대해서 되게 의외의 면이 있으시구나, 이런 부분들을 한 분 한 분 다 느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당연히 저희가 함께 하게 된 것이고요. 첫 촬영을 했을 때는 사실 그래서 그 한 분 한 분의 어떤 그 매력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다 알고 있었지만, 어떻게 케미가 맞아 들어갈지, 어떻게 이게 매칭이 되고 어떤 조합들이 나올지,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역시나 좀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는 부분들이기도 하기 때문에 조금 걱정도 됐고 좀 기대도 되고 했었는데요. 일단 우리 김숙 씨와 홍진경 씨 같은 경우는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면서 이제 같이 올라가서 든든한 멤버라고 할까요? 그런 느낌이 당연히 있고, 한 분 한 분, 특히 배우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배우라는 그 영역은 이렇게 가상의 대본을 읽고 연기를 하는 그 직업이다 보니까 어떤 분들일지 전혀 이제 알 수 없었는데,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. 제일 리얼하신 두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정말 보고 있으면 되게 계속 어떤 이렇게 눈이 가고 관찰하게 되는 일상의 모습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고요. 또 이렇게 우리 막내 라인, 민지 씨, 소미 씨, 그리고 홍진영 씨 자꾸 막내 라인이라고 우기고 있는데, 홍진영 씨, 예. 그래서 너무 에너제틱하고 이렇게 언니들에게 기운을 많이 불어넣을 때, 이게 언니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이 있어요. 저 막내 라인이라는 그룹에 대해서. 예. 아니 내 쪽은 아니에요. 아니 자꾸 이상하게 몸이 이쪽으로 기우네. 어쨌든 그래서 저도 되게 새로운 도전이긴 한 게 10대부터 40대까지가 다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조합이 굉장히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. 쉽지 않고요. 예. 제가 제일 큰 도전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, 어쨌든 근데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점퍼 입으신 분, 네, 먼저 갈게요. 네, 스포츠관 하경원 기자고요. 저희 박 감독님께 질문 두 가지 드릴게요. 일단 지상파 예능으로서 시즌제를 하는 게 사실은 유례가 많이 없거든요. 왜냐하면 지상파에서 잘 되는 아이템은 계속 광고든 어떤 일이든 간에 끌고 가야 수지가 맞기 때문에 시즌제를 요청하시고 수락받고 기획하기까지가 좀 처음 과정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좀 저번 시즌 끝나고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는데 굳이 끊어서 시즌제를 생각하신 이유, 그리고 좀 시즌제에 대한 생각을 좀 여쭙고 싶고요. 그리고 두 번째 시즌의 컨셉이 이제 지난 시즌에서 인기가 있었던 걸그룹 도전으로 좀 한정이 됐어요. 그래서 많은 분들 말씀이 좋은 아이템이고 히트한 아이템이긴 한데, 너무 이 어니즈의 셀만크의 그런 입지를 스스로 좁히는 게 아닌가. 그러니까 이전에 어니스가 잘 됐던 이유는 나머지 분들의 하나하나의 도전을 통해서 이렇게 캐릭터가 만들어지고 그분들의 그런 심정들을 시청자분들이 공감해주면서 그게 일종의 이제 걸그룹이라는 형태로 폭발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, 지금 개개인의 꿈보다는 이미 정해진 꿈을 향해서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즌 1에 비해서는 좀 좁아지지 않았나, 영역이. 그런 걱정들도 많이 있으시거든요.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생각이 궁금합니다. 네, 아마도 이 출연자분들의 얘기도 앞으로 많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시즌제는 사실 좀 지상파에서 프로그램 연출하고 있는 입장에서 케이블 프로에 많은 시즌제 시스템이 좀 부럽기도 했던 게 사실입니다. 왜냐면 저는 1박 2일이라는 프로그램을 3년 가까이 오래 했었지만, 이러다 누가 한 명 죽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했었을 만큼, 좀 제작진들이 사실
많이 고생들을 합니다. 그래서 정말 시청률을 떠나서 일주일에 한 번 편성 시간 맞춰서 프로그램에 출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적이라는 생각도 할 때가 있고요. 그런 의미에서 시즌제라는 건 프로그램의 퀄리티를 유지하고 좀 더 많은 기획 기관과 아이디어를 이제 모으는 과정을 통해서 시청자들에게 더 좋은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. 두 번째는 어떤 그 섭외에 있어서 사실 이제 장르의 경계가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연기자분들의 예능 출연이랄지 뭐 가수분들의 혹은 뭐 예능인들의 드라마 출연이랄지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. 이게 시즌제일 경우에 그 장벽을 더 낮추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더 다양한 출연진들을 소개해드릴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아마도 여기도 그 배우분들이 계십니다만 연기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고정 프로그램이다, 뭐 3년은 4년을 할 수도 있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좀 진입 장벽이 높아 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. 그래서 시즌제를 통해서 이렇게 다양한 출연자분들을 또 시청자분들께 소개해드릴 수 있고 이런 장점이 있었던 것 같고,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또 책임감을 느끼기도 합니다. 저희가 좀 잘 돼야 지상파에서 시즌제가 또 앞으로 계속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. 걸그룹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말씀하신 그 세간의 우려가 있는 것도 다 보고 듣고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. 사실 시즌 1 때 언니스 아이템을 통해서 걸그룹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걸그룹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.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저 역시도 뭐 시청자 입장에서 뭐 뮤직뱅크를 본다든지 할 때 그 3분 30초의 그 걸그룹, 보이그룹들의 그 무대를 그냥 좀 쉽게 소비했지만 그 언니스 아이템을 하면서 그 뒤에 있는 이야기들을 보면서 그 뒷이야기들을 이제 알게 되면서 더 많은 것들이 궁금해졌고 그 세계 자체가 참 다르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 힘든 거를 정말 힘들었거든요. 그래서 그 이 힘든 거를 왜 그렇게 하고 싶어 할까? 이유는 무엇이었을까? 그리고 이 동료들 간의 의미는 무엇일까? 그리고 시청자 입장에서 쉽게 소비하는 그 3분 30초를 이분들의 가족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?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아마 시즌 1 언니스 무대를 보시면서 조금이라도 울컥하셨던 분들이 계셨다면 그 조금이나마 그 가족의 마음으로 처음으로 이제 아이돌을 봐주신 부분이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. 그래서 걸그룹 세계 자체에 대한 그런 호기심이 있었고 또 어쨌거나 제가 여자 예능의 부활이라고 좀 출발을 했었습니다. 그래서 걸그룹 여자 예능의 소재로서 걸그룹을 생각할 때 여성 연예인들이 연기자들이 뛰어놀기에 정말 그 좋은 판이랄까요?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단순히 시즌 1 때 좀 잘 됐던 아이템이기 때문에 그걸 똑같이 답습한다기보다는 그때 보여드리지 못했던 그 정말 걸그룹 세계의 다양한 이야기들과 시청자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그런 포인트들을 많이 찾아서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꿈에 대한 것들이 좁혀지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제작진이 먼저 상정해 놓은 틀인 건 맞습니다. 그런데 그래서 이게 자칫 섭외가 맥락이 없고 의미가 없으면 시청자분들의 그런 걱정과 혹은 비판하시는 부분들을 피해갈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만 한 분 한 분 저희 멤버들을 만나면서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걸그룹 혹은 좀 더 크게 해서 무대, 음악 등에 있어서 각자의 사연과 인생 이야기가 녹아 있는 그런 포인트들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게 그냥 또 한 번 하는 걸그룹이라기보다는 역시나 저희 멤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가 조합되어 있고 또 앞으로 그것이 드라마처럼 표현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 역시도 기대를 하고 있고요. 뭐 때로는 의외 멤버도 있을 수 있고 정말 더 걸그룹이라는 거에 가까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사이에서 생겨나는 이야기들과 케미들을 많이 기대하시면서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말씀이 너무 길었습니다. 죄송합니다. 감사합니다.
네, 지금 프로그램 기획 의도부터 모든 것을 지금 우리 박인석 PD가 얘기해 준 게 아닌가. 또 앞에 네 여자분 네 질문해 주시고요. 네, 저 연합뉴스의 이정현 기자입니다. 먼저 맏언니 김숙 씨한테 여쭤보고 싶은데요. 이제 맏언니로서 2번 촬영하셨다고 들었는데 좀 보시기에 새 멤버들 중에 좀 다크호스, 예능의 다크호스 같은 분인지 궁금하고요. 이어서 질문 드릴게요. 그리고 한채영 씨랑 강예란 씨는 이제 여배우시잖아요. 근데 이제 보니까 합숙 프로그램도 있고 또 체력적으로 되게 만만치 않은 도전일 것 같은데 좀 부담은 없으셨는지랑 그다음에 또 한채영 씨의 경우에는 좀 가족들의 응원이 따로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. 일단 조금 반전 매력이 다들 있더라고요. 제가 보기에 제일 반전 매력이 좀 큰 분이 한채영 씨? 예, 되게 공주인 줄 알았거든요. 근데 약간 하녀 느낌의 약간 굳은 일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솔선수범하시고 그다음에 본인 것을 좀 나눠 갖는 걸 좋아하시고 예, 그래서 한채영 씨가 의외로 저랑 또 잘 맞아요. 어때요, 한채영 씨 맞나요? 한번 대답을 해주시죠. 시원하게 얘기해줘. 제 거를 나눠 쓰는 걸 좋아한다는 거는 저희가 그저께 합숙 촬영을 할 때 사실 수건 언니랑 같은 방을 쓰게 됐는데 이제 짐을 풀면서 제 가방 안에 있는 신발 하나를 가져갔어요. 내가 훔쳤다 그래. 예. 그래서 그 표현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. 네. 아니 그리고 저는 한채영 씨랑 사실은 홍진영 씨가 굉장히 까불까불하고 막 되게 톡톡 튀는 건데 직접 살아보니까 의외로 되게 점잖더라고요. 점잖고 그다음에 멤버들 되게 위하고 그다음에 체력이 너무 좋아요. 이 중에서 체력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힘쓰는 일은 홍진영 씨가 지금 다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. 그래서 다들 보면 지금 보이는 모습이 다가 아니더라고요. 그래서 약간 다중이 느낌들이 좀 있어요. 예. 한채영 씨는 팀 내에서 맡은 역할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세요? 어떤 역할 맡고 계신 거예요? 한채영 씨. 역할이요? 네. 왜 걸그룹에는 이렇게 다양한 역할이 있잖아요. 뭐 비주얼 담당, 보컬 담당, 댄스 담당인데 본인은 어떤 역할에 속한다고 생각하시는지? 사실 사람이 뭐 누구나 다 욕심은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아직까지 제가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춤이나 노래를 이제 앞으로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배워야겠지만 끝에는 제가 꼭 센터를 하고 싶습니다. 다들 반대를 하지만 뭐 욕심은 다 누구나 꿈은 큰 거니까요. 그 본인 비주얼 센터 역할 다른 멤버들은 불만 없으신 거죠? 언니 빼고 전부 다 불만이 있습니다. 왜냐면 센터는 아무래도 뭐 비주얼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지만 실력도 같이 겸비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모두 반대하고 있지만 언니는 끝까지 센터를 하고 싶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지금 잘 타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, 기자님들 아직 조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. 좀만 더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혹시 또 질문 있는 분들 계신가요? 네. 네, 저쪽에. 네, 저 브릿지경제 조은별 기자고요. 여기 있습니다. 그 네. 감독님이랑 이제 출연진 분들한테 질문 드릴게요. 이제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언니스가 이제 시즌 2를 맞으면서 어떻게 보면 여성 예능을 만들어가는 입장에서 굉장히 좀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은데 여성 예능을 만들 때 꼭 필요하다고 느낀 것 이런 게 멤버들한테는 출연진한테는 이런 점들이 꼭 필요하다 느낀 것과 이제 본인이 느끼시는 고충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. 그다음에 여성 가수 3명을 기용을 했습니다. 이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가수로서 프로인데 이분들이 너무 쉬운 도전을 하시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분들이 이제 프로그램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그리고 가수 3분들께도 여쭤볼게요. 그동안 이제 걸그룹 생활을 하셨는데 특히 뭐 전소미 씨, 국민지 씨 같은 경우에는 뭐 특히 국민지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월드 투어도 하시고 굉장히 뭐 한류 스타로서 굉장히 큰 인기를 모으셨는데
아무리 봐도 좀 쉬운 도전이 아닌가 이런 느낌도 좀 들어요. 근데 막상 해보니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 이런 점도 좀 말씀해 주시고 배우 두 분들도 해보니까 이렇게 다르더라 좀 그런 소감들 좀 말씀 좀 부탁드리고 아까 센터 이야기 잠깐 하셨는데 그럼 각 멤버들이 생각하는 센터는 누군지 그 점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릴게요. 네, 뭐 막내 라인부터 얘기해 볼까요? 먼저. 홍진영 씨 제일 먼저 들지 마시고요. 네. 일단 제가 월드 투어를 했었고 걸그룹을 했었던 그 전적이 있긴 하지만 이게 걸그룹이라는 게 솔직히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헤쳐나가는 분위기예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언니들도 조율을 하고 또 동생이랑 같이 이렇게 조율을 해서 그런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저에게 큰 꿈이 된 것 같았고요. 또 그뿐만 아니라 춤을 배우는 것과 노래를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만들어 나가는 창조의 과정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에게 또 다른 색다른 도전이 된 것 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우리 소미 씨도 너무 쉬운 도전이 아니냐 이런 질문이었는데.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. 저희가 다 같이 처음부터 다 같이 하는 거여서 저도 부족한 점을 채워나가고 있고 다 같이 걸그룹은 정말 다 똑같은 배를 탄다고 생각을 해서 다 한 명씩 맞춰가면서 상부상조 하듯이 잘 맞춰가는 게 좋은 것 같아서 아직 너무 쉬운 도전이라고 생각은 안 하고 처음부터 다시 하는 마음으로 저도 차근차근씩 배워가고 있어요. 그래서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홍진영 씨도 대답해 주시죠. 네. 사실 제가 노래는 그래도 좀 잘하는 편입니다. 근데 제가 춤이 좀 안 돼서 굉장히 이건 쉬운 도전은 아니라고 생각 들고요. 첫 회 녹화했고 두 번째 녹화했을 때도 굉장히 점점 더 힘들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. 그래서 쉬운 도전도 아니고 앞으로 더 열심히 어떻게든 더 노력해서 몸도 좀 마음도 경건하게 좀 만들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제가 조금 더 덧붙이자면 쉽지 않은 도전인 게 뭐 나이 차이도 뭐 10대부터 40대까지 있지만 실력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. 시즌 1 때는 실력이 뭐 1부터 한 5레벨까지 있었다면 이번에는 1부터 한 10레벨까지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고요. 살짝 힌트를 드리자면 제가 못하는 편이 아닙니다. 제가 의외로 상위권입니다. 이게 쉬운 도전이겠습니까? 굉장히 어려운 도전이 될 것 같습니다. 어렵고 또 충격적인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우리 배우분들 부담이 굉장하실 것 같아요. 배우분들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. 네, 저는 성악과를 나왔지만 졸업은 했는데 제가 사실 목의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저한테는 굉장히 노래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용기가 필요했고요. 음악과 되게 담쌓는 시간 동안 그만큼 음악을 싫어하는 시간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의미가 더 크다고 생각하고 그 트라우마를 더 깨기 위해서 그걸 더 넘기 위해서 더 충분히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. 또 두 번째는 제가 조금 박치가 있는 건 알고 있었는데 제가 홍진경 언니보다 춤을 못 출 거라고는 제가 상상을 못 했었거든요. 근데 그 비율로 보나 사실 진경 언니는 춤을 못 출 수 있는 그런 신체적인 게 조금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은 제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첫 번째 미션에서 꼴찌를 했다는 거는 제가 지금도 인정할 수가 없는 부분이긴 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발전 과정을 꼭 보여주고 싶고요. 저도 최선을 다해서 공민지 양이나 홍진영, 정소미 씨처럼 저런 프로페셔널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많이 배우겠습니다. 노력하겠습니다. 네, 사실 기존의 가수분들이 원래 있기 때문에 같이 훈련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좀 말도 안 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사실 하면서
옆에서 보면서 저게 왜 안 되지라고 굉장히 답답하실 거예요. 근데 제 입장에서 네, 저는 원래 노래와 춤이 좀 거리가 먼 사람이어서 스스로도 잘 알고 있고요. 네, 음치에다 몸치에다 우리 남편 말로는 박쥐까지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래도 꿋꿋이 열심히 앞으로 잘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하지만 뭐 숙소 생활이나 이런 거 할 때는 굉장히 사실 여자 7명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불편한 점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성격이 좀 안 맞거나 그러면 좀 힘든 점도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이게 촬영이라고 생각되지 않고 너무너무 재밌을 정도로 그냥 놀러 왔나? 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. 얘기만 들어서는 걸그룹을 아예 못 하실 분 같은데 홍진영 씨도 한번 얘기 좀 들어보죠. 네. 죄송한데 이제 사회적인 집중해 주세요. 저기 질문에 집중해서 일단 대답을 좀 할게요. 네네네. 저기 지금 나온 이야기들이 많이 제가 굳이 드려도 되지 않을 만큼 막 섞여 있는 내용들이 있었는데요. 일단은 너무 쉬운 도전이 아니겠느냐 일부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저희가 숙소에서 녹화가 끝났는데도 다들 이렇게 연습을 했거든요. 근데 가장 잠을 못 자고 끝까지 연습실에 있었던 사람이 저기 맨 끝에 계신 두 분이에요. 그 이유는 아마 여러분들이 미뤄 짐작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. 저기 공민지 양, 전소미 양은 거의 재능기구 수준으로 한 분 한 분을 붙잡고 좀 이게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. 그래서 재활? 재활이요? 재활센터 수준으로 좀 심한 거 아닌가? 근데 어쨌든 이건 개인 미션이 아니라 시즌 1 때처럼 협력이라는 코드는 그대로 갑니다. 그래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의 편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 과연 이 팀이 가능할 것인가라는 포인트로 관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. 그리고 여성 예능에 대한 섭외 기준 물어보셨는데 그냥 사실 남자, 여자 특별히 막 그렇게 해서 조금은 다를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결국엔 좋은 사람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정말 가감없이 내어놓을 어떤 그런 용기가 있는 사람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저희 프로그램 역시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. 네, 아까 센터도 물어보셨는데 돌아가면서 그 말씀도 끝까지 드릴게요. 저는 센터가 아무래도 민지가 돼야 되지 않을까. 왜냐면 일단 가장 오랫동안 연습을 너무 좋아하고 그 다음에 우리 멤버들 좀 다 챙겨주고 있어요. 그래서 그래도 민지가 오랫동안 또 걸그룹 생활했으니까 이게 카메라 보는 거랑 또 이게 보는 게 있더라고요. 저는 아직도 이제 카메라를 노래할 때 보는 걸 모르는데 저런 친구들은 계속 이제 훈련이 돼 왔으니까 저는 민지에 한 표 던집니다. 예, 저는 다들 공민지 씨나 전소미 씨가 이제 센터를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런 와중에 제가 되면 죄송합니다. 무리를 빚었네요. 예, 저도 그럼 공민지. 예. 너무 따라가는 것 같은데. 솔직하게 의견 제시해 주세요. 네, 저도 민지나 소미 양 얘기는 하고 있는데 저는 전소미 씨. 이유는 공민지 씨는 노래나 춤 완벽하세요. 근데 이제 일단 소미 양이 가장 어리기도 하고 또 봤을 때 그냥 예뻐요. 그래서 이제 걸그룹 하면 남자들이 이렇게 예쁜 아니 민지가 안 예쁜 게 아니라 잠깐만요. 잠깐만요. 제 말은 여자가 봐도 이렇게 참 말이 참 이렇게 되네요. 그러니까 여자가 봐도 되게 외국인처럼 뭔가 이렇게 판타지에 나오는 인형처럼 생겼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냥 무슨 판타지요? 예? 무슨 예쁜 판타지 영화에 나오는 그래서 그냥 저 잘 모르는데요. 그냥 민지랑 소미 할게요. 2명 할게요. 두 분? 네, 두 명. 네, 센터는. 네. 본인이 생각하는 센터, 채영 씨? 저 역시도 사실 공민지 씨가 센터가 되는 게 맞지 않나 싶긴 한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
누구나 욕심은 있는 거니까 사실 제가 아니요, 그게 아니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요. 제가 아까 정말 음악이나 이제 음악적인 감각이 없고 몸치 음치라고 최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너무 기뻤던 건 홍진경 언니는 이겼어요. 그래서 그런가요? 죄송합니다. 그래서 일단 꼴찌는 안 될 수도 있다는 거. 갑자기. 저는 센터는 무조건 저희 막내 라인 안에서 나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. 아무래도 예. 언니, 예. 막내 라인에서 아무래도 좀 나와야지 아무래도 좀 팀이 조금 더 활동적으로 보이지 않을까. 좀 더 갖춰진 느낌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우리 민지나 우리 소미, 이 두 친구 중에 한 명이 센터를 쓰면 굉장히 조화가 잘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저는 소미 양이 센터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 걸그룹에서 중요한 점이 약간 상큼함? 그런 이렇게 화면에 비춰졌을 때 이렇게 사람들이 봤을 때 그런 상큼함이 느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소미가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미에게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. 네, 소미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저는 의외로 저는 진경 언니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. 왜냐하면 언니스를 생각하면 저는 진경 언니밖에 생각이 안 나서 진경 언니가 팀의 이미지상 딱 진경 언니 이미지가 떠오르기 때문에 진경 언니가 센터 했으면은 되게 임팩트가 셀 것 같아서 전 진경 언니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. 야, 정말 예측이 안 됩니다. 충분한 답변이 되셨나요? 혹시 또 질문해 주실 분 있나요? 기자분들? 네. 앞에 그 흰색 티셔츠. 네. 예, 안녕하세요. 저는 감독님이랑 홍진영 씨에게 질문드리고 싶은데요. 감독님께서 이렇게 각 멤버들을 이렇게 섭외를 하시면서 각각의 매력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각 멤버들의 포지션은 어떻게 되는지 걸그룹 하면 뭐 댄스, 외모, 뭐 센터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포지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구상하는 부분이 있는지 그거 궁금하고요. 그리고 홍진영 씨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신곡 나오시는데 언니스 활동이랑 솔로 활동이랑 어찌 보면 병행인 거잖아요.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언니스 다른 멤버들은 이걸 알고 계셨는지 궁금합니다. 네, 먼저 감독님부터. 네,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사실은 저나 여기 계신 기자분들이나 아니면 시청자분들 보시는 눈이 비슷할 것 같습니다. 제가 꼭 다르게 어떤 포지션을 생각하고 있다기보다는 그냥 좀 클래스가 있으신 분들과 이런 표현을 좀 엉망인 분들 엉망 괜찮아? 예, 좀 많은 노력이 필요한 분들 그냥 크게 그렇게 좀 나눌 수 있는데요. 저는 조금 마치 다큐멘터리처럼 좀 많이 관찰을 하면서 만들다 보면 결과물이 좀 드라마가 됐으면 좋겠다는 기대가 있습니다. 그래서 현재 제가 생각하는 혹은 시청자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포지션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역할이 있을 수 있고 이거보다는 앞으로 그것이 생각과 다르게 전개가 되고 결과물에 어떤 포지션 누가 어떤 자리를 하고 있을지 사실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. 저도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니 같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켜봐 줬으면 좋겠습니다. 네. 그리고 홍진영 씨. 네, 이제 조금 있으면 영영 씨의 제 신곡이 나오는데요. 네. 사실 이 영영 씨에 나오는 이 노래는 또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또 장르였고 또 신곡을 1년에 한 번씩밖에 안 내요. 그래서 또 굉장히 또 오랜만에 또 봄에 들으면 편안할 노래로 음원이 나오는데 이 언니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
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2007년도에 걸그룹 수완이라는 그룹을 했었습니다. 그래서 2달 만에 망하긴 했었는데 아마 제가 지금 앞으로 이 장르를 계속 쭉 할 거지만서도 이런 기회가 아니면 제가 그 못 잡힌 곳을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펴보고 싶어서 또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양쪽을 좀 잘 병행하면서 제가 조금 더 노력하고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또 질문 있는 기자분 손 들어주시면. 네. 네. 네, 저 전소미 씨랑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전소미 씨는 이전에 프로그램에서 프로젝트 걸그룹을 한번 하셨잖아요. 그리고 좀 최종적으로 지향하는 부분이 걸그룹 데뷔이실 텐데 이렇게 먼저 프로젝트 걸그룹으로 이미지를 많이 소비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은 없는지 그리고 주변에서 어떤 의견을 내줬는지 궁금하고요. 또 감독님께는 이게 16부작으로 딱 한정이 돼서 방송이 진행이 되는데 이게 시즌 1에서는 걸그룹이라는 그게 무대에 올라가기까지 계속 시간이 한정적이지 않고 계속 준비를 했었잖아요. 근데 이번에는 16부작 안에 다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게 무대에 올라가는 건지 그거에 대한 부담감은 없으신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소미입니다. 일단 이미지 소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저는 아직 나이도 어리고 할 수 있는 게 아직 더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해서 이미지 소비에 대한 걱정은 따로 한 적이 없는 것 같고요. 그리고 프로젝트 걸그룹이 이미 한번 하고 다시 슬램덩크를 한 이유는 제가 다시 걸그룹 데뷔를 정식적으로 해도 이 멤버들과 이 연령대에 제가 한 번도 안 할 것 같아서 이런 기회가 왔을 때 꼭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슬램덩크에 다시 한번 도전하게 되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시즌 1 때 언니스 아이템만 놓고 봤을 때 12회가 나갔었습니다. 근데 저희가 지금은 16회를 계획하고 있는데요. 사실 그냥 일반 예능과는 다르게 저희가 정말 리얼하게 하나의 결과물을 향해서 달려가고 그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사실은 예상이 안 되는 부분인 것도 맞습니다. 그래서 기자님이 지금 여쭤보신 그 부분도 사실 아직 첫 방송도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저 역시도 조금 어떻게 될까라고 조금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요. 그래서 진행 상황을 보면서 편성의 변동의 여지가 있을지는 저는 그냥 일개 직원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16회 안에서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리되 많은 어떤 그 빠른 사이다 전개를 통해 그 안에 어쨌든 좋은 무대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또 아까 손 들으셨던 기자님. 네, 안녕하세요. 저 TV데일리 오지원 기자이고요. 저도 박윤석 PD님한테 여쭤볼게요. 아까 방금 전에 질문하고 조금 다른 시선일 수도 있는데요. 시즌 1 때 12회가 나갔다고 하셨는데 그동안 연습 과정이 조금 지루하게 전개됐다는 평가도 사실 있었어요. 그래서 저는 16부작 안에 걸그룹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시즌 1에서 보여줬던 연습 과정과는 조금 다른 방식의 어떤 장치들이나 서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대비책은 혹시 있으신지 좀 궁금하고요. 그리고 그 결국 끝에는 지난 시즌 같은 경우는 뮤직뱅크 무대에 서는 게 최종 목표였잖아요. 근데 이번 시즌 2의 최종 목표는 그럼 어떤 걸 그리고 계신지 좀 궁금하고 전소미 씨한테도 질문 드릴게요. 가장 나이가 어리시고 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멤버들하고 하는 게 도전이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멤버들 중에서 누가 제일 대하기가 어려운지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공민지 씨는 이제 춤을 아무래도 뭐 재활센터라고 하셨을 정도로 이제 막 많이 가르쳐 주시는 것 같은데 제일 걱정되는 멤버가 누구인지 좀 꼽아주세요. 12회를 하는 동안 지루하다기보다는 빨리 무대를 보고 싶다는 그런 마음으로 저는 사실은 이해를 했었습니다. 그래서 근데 정말로 김숙 씨나 홍진경 씨는 너무 잘 아시겠지만 다들 무릎에 파스 붙여가면서 연습을 했는데 그 진도가 그게 참 일반적으로 춤추는 게 익숙한 연습생분들도 아니셨기 때문에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. 그래도 그 사이에
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끝까지 이제 잘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요. 이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 제작진의 그리고 저의 그 숙제인 것 같습니다. 역시나 열심히 연습하시는 과정을 어떻게 다른 포인트를 짚어서 어떻게 다르게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양한 재미를 드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더 고민할 테고요. 그리고 그냥 구성상으로도 시즌 1 때는 조금 정말로 계획 없이 갑작스럽게 시작된 프로젝트였다면 지금은 저희가 조금 더 준비를 한 만큼 시청자분들이 조금 더 다양한 재미를 느끼실 수 있도록 그 걸그룹 세계 안에 정말로 저희가 어떤 시스템 안에서 어떤 트레이닝이 있는지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섞어서 보여드리면서 네,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. 네, 이상입니다. 뭐가 있었나 싶었는데. 최종 목표는 어떤 부분에서든 시즌 1과는 좀 저희가 다르고 혹은 진화됐다라는 느낌이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시즌 1 때도 사실 뮤비를 찍겠다, 음악방송을 하겠다라는 목표를 하고 시작한 건 아니었습니다만 지금은 홍진경 씨가 자꾸 아시아 얘기를 하시는데, 아시아 시장 얘기를 하시는데, 글쎄요, 예. 일단 저희가 좀 정해진 건 없습니다만 시즌 1과는 조금 더 진화된 다른 어떤 결말과 이야기들을 준비해 보도록 하려고 하는 중에 있습니다. 네. 네. 소미 씨. 잠깐 아시아 시장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덧붙여보자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세계적인 걸그룹 생각나는 그룹 혹시 있으신가요? 저는 생각나는 걸그룹이라면 스파이스 걸스 외에 없거든요. 예, 그래서 진짜 어떻게 보면은 걸그룹이라는 이 문화가 이 한국의 어떤 문화 콘텐츠로 정말 자리를 잡았고 이게 한국 문화의 어떤 정말 대표적인 콘텐츠고 자산이다. 그렇게 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제 세계가 우리나라의 걸그룹을 주시하고 있습니다. 그럴 이 시점에 KBS에서 걸그룹 또 양성하는 이게 정말 예능을 떠나서 저희는 정말로 리얼 다큐멘터리로 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세계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는 관계자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의 그런 거 보면서 한국에서 걸그룹이 저렇게 양성이 되는구나. 그런 분들 분명히 궁금해하실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문화 콘텐츠가 또 세계 시장에 좀 팔리고 우리도 세계 무대에도 서고 그러면서 한국의 콘텐츠를 더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. 가장 라이벌이라고 생각하는 도와주세요. 걸그룹. 네, 걸그룹 있습니까? 라이벌이라고 생각하는 걸그룹? 스파이스 걸스 이외에는 세계적으로요? 네, 아시아적으로든 한국에서든 세계적으로는 스파이스 걸스 네. 생각나는 게 지금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은 뭔가 정말 이렇게 또 획일화된 그런 걸그룹이 아니라 좀 뭔가 특별하게 또 구성됐고 모였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만의 색깔이나 개성이 또 우리의 가치를 높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네. 그리고 아까 질문 받으셨던 공민지 씨, 전소미 씨. 네. 두 분 편 한 번부터 대답해 주시면 돼요. 네. 제가 아직까지 저희가 촬영을 많이 한 적이 없어서 아직 다들 서로를 알아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서 특별하게 누구 한 명을 뽑아서 어려운 사람은 아직 없는 것 같고요. 아직 서로를 알아가는 단계여가지고 더욱더 더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앞으로 많을 것 같아서 한 명을 뽑기에는 아직까지 다들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. 한 명만 뽑아봐 그냥 첫인상으로. 첫인상으로 하면은 저는 처음에 강예원 선배님 있을 저 되게 대학이 어려울 줄 알았는데 의외로 강예원 선배님이랑 진짜 잘 맞고 네, 잘 지내요, 저희.
맞아요. 그래서 첫인상으로 봤을 때는 처음에 강혜원 선배님이랑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제일 많이 얘기하고 잘 지내는 멤버인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민지 씨도 대답해 주시죠. 가르치기 힘들었던 멤버를 꼽기가 참 어려운 게 웬만해서 다 막상 막 하거든요. 그래서 저의 심정을 방송을 통해서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또 다음 질문 받을게요. 오전에 그 김영석 작곡가가 그 총괄 프로듀서로 참여하신다는 기사가 좀 보도화가 됐는데 시즌 1과 좀 달라지는 부분이 조금 어떤 부분이 있고 어떻게 조금 아까 전에는 좀 업그레이드된 모습, 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좀 프로그램적으로 진화됐는지 그리고 그 팀명은 언니스로 또 한번 가게 되는 건지 좀 바뀌게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. 네. 제가 기사를 몰랐습니다. 기사가 나왔군요. 김영석 프로듀서님께서 어떤 총괄하시는 프로젝트가 될 예정인 건 맞습니다. 맞는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사실 시즌 1 때 박진영 PD님이 혼자서 춤과 노래와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. 그랬다면은 이번에는 조금 저희가 어떤 본격적인 걸그룹 양성 시스템 안에 들어가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정말 가장 핫하다는 근 10년간 가장 핫했다는 걸그룹, 보이그룹들을 트레이닝했던 여러 파트의 선생님들이 추가적으로 계실 예정입니다. 그래서 좀 더 시스템적으로 김영석 프로듀서님 휘하의 어떤 군단과 함께 프로젝트가 진행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언니스. 그룹 팀 이름은 그냥 2기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름은 아마 언니스로 그냥 지금은 저희가 쓰고 있는데요. 멤버들도 자연스럽게 그 이름을 쓰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2기의 개념으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이제 시간 관계에서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한국일보 최유경인데요. 저 공민지 씨한테 질문해볼게요. 2NE1으로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는데 그때 활동했던 경험이 이번 슬램덩크 촬영이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또 어렸을 때부터 안무창 작가를 꿈꿨다고 하셨는데 직접 안무를 짜시거나 그러시는지 궁금하고요. 2NE1이 얼마 전에 이제 해체를 하게 됐는데 그거에 대한 좀 아쉬움이 남았는지 그게 이번 슬램덩크를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쳤는지 궁금합니다. 일단 굉장히 걸그룹을 하면서 체계적인 트레이닝을 받아왔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언니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제가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. 그리고 이게 저의 첫 고정 예능이에요. 그래서 이 고정 예능을 이렇게 재밌는 언니들과 함께 신선하게 모여서 할 수 있다는 점에 선택하게 된 것 같습니다. 네. 네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한 분씩 인사 들어볼게요. 네, 각오랄지, 마지막 인사랄지. 네, 박인석 감독님부터 쭉 가주시죠. 근데 죄송합니다. 인사드리기 전에 아까 방금 하신 질문에 한마디만 더 덧붙이겠습니다. 김영석 작곡가님 말씀이 나온 김에 저희가 10대부터 40대까지 또 너무나 다른 인생을 살아온 7명이 있잖아요. 그래서 좀 다양한 인생을 아우를 수 있는 곡을 저희가 만들고 진행하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스펙트럼의 음악을 하실 수 있는 분이 필요하다는 좀 생각이 들어서 좀 저희가 같이 갔던 이유가 있습니다.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. 각오는 출연자분들의 이야기를 더 궁금해하실 테니 저는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말씀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시즌2 이제 시작한다고 기사가 이제 막 나고 있을 때 가장 응원해 준 분들이 시즌1 멤버들이었어요. 그래서 한 분 한 분 다 통화를 하고 응원을 많이 해주셨는데 시즌1
내서 잘 된 것만큼 예, 시즌2에서도 진짜 똘똘 뭉쳐서 좀 잘 됐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힘들 때는 그냥 저의 그 솔메이트였던 우리 라벨 씨도 가끔 와서 도와주고 내 생각이에요. 이거는 예. 그래서 전 멤버들과도 좀 그 노하우가 있으니까 와서 조금 가르쳐주고 이랬던 화합의 무대도 있었으면 하는 저의 작은 소망이 있는데 그 시즌 1이 끝나도 지금처럼 사실 너무 잘 만나고 있고 아직도 그 채팅방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. 누군가가 무슨 일 있으면 응원해주고 그러는데 시즌 2도 진짜 좋은 친구로 평생에 남을 친구들로 모여서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. 예. 얘들아, 화이팅! 잘하자. 네, 프로그램의 성격이나 뭐 특성은 정말 예능이 맞지만, 예, 편집이나 이제 이런 것들은 예능의 형태지만, 저희들은 1편에서도 그렇고, 정말, 이거를 하다 보면은 예능이다, 방송이다라는 거를 다 잊은 채, 그냥 너무 리얼 다큐가 돼버려요.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고 앞으로도 저희들은 정말 무엇이든 안무든 연습이든 진심을 가지고 예, 도전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저희들의 진심을 좀 응원해 주시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저도 이 프로그램을 하는 걸 되게 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도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요. 어떤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저를 보면서 용기를 얻을 수 있게 희망을 얻을 수 있게 그렇게 되기를 저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뷰티 프로그램 이외에 이런 예능은 처음인데 첫 도전인 만큼 정말 열심히 할 거고요. 앞으로 저희 7명이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 또 어떤 드라마가 있는지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앞으로 더욱더 좋은 모습 보여도 될까요? 많이 시청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언니스 엄지차. 네, 일단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까지 보여드리지 못했던 그런 반전 매력들과 색다른 도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뵐 것 같고요. 특히나 이 언니들의 슬램덩크 같은 경우는 재미와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헤쳐나가는 모든 과정들을 함께 헤쳐나가는 느낌으로 네,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저도 아이오아이 언니들한테 문자도 많이 받고 해서 그 언니들한테 더 보답하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. 이제 우리 언니스에서 아주 상큼함을 폭발하게 열심히 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막내로서의 그 젊은 피를 제가 언니들에게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언니스에 임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어떻게 좀 궁금한 점들이 조금이나마 좀 해소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. 오늘 출연자분 이렇게 만나보니까 더욱더 이번 주 방송이 기대가 되고요. 앞으로도 또 기대가 됩니다.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. 2월 10일 밤 10시 10분에 방송됩니다. 언니들의 슬램덩크 2. 밤 11시 10분입니다. 언니들의 슬램덩크 2.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. 정말 기사 잘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제가 여기 있는 그 박인석 PD랑 동기인데요. 7년을 지켜봐온 결과 정말 다른 건 몰라도 재밌고 따뜻한 사람입니다. 그런 사람과 출연진이 만드는 만큼 재밌고 따뜻한 내용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오늘 이 자리 참석해주시고 빛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, 기자님들. 이상으로 제작 발표회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